들고요. 자, 먼저 페이스북에 쓴 글, 또 한겨레에 쓴 이 칼럼.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뭐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은 당력을 좀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TF까지 만들어가지고 좀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좀 총평, 이 전체적인 판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네. 요즘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지니까 국민의힘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끌어모아서 아예 맘 놓고 과거의 정부 여당을 두들겨 패는구나. 아주 흠씬 두들겨 패겠다는 얘기구나 이게. 패고 있다. 물론 그 최종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결국 문 전 대통령한테 네. 관역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제대로 대처 못하면은 진짜 민주당 간판 내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거 엄중한 상황이에요. 엄중한 상황이다. 네, 지금 저기 이 사건에 네. 가장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은 외국 가서 아예 나타나질 않고 그렇네요. 국방부 장관은 침묵 모드고.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사정을 모르는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나서서 방어를 하는 아주 딱한 지금 처지가 됐어요. 네. 당사자들이 말이 없으니 이게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거든요. 과거에 레퍼토리가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네. 우리가 뭐 북한의 도발 정보를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가 숨겨서 서해 참수리 고속정에 우리 장병들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네. 그거 한 10년 두들겨 맞았거든요, 민주당이. 그거 제 제대로 대처 못하다가 여러 번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네. 나중에 진실이 다 밝혀졌거든요. 서울지법에서 그 판결로. 판결로 밝혀졌다. 그때까지 조선일보하고 네. 새누리당이 얘기하던 거 다 뒤집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실조차 몰라. 지금도 몰라, 민주당은.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네. 기억을 못하고 2012년에는 또 NLL 대화록 그거 대선 한가운데서 예. 터졌는데 파급력이 그때 그 컸죠. 대화록을 작성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조명균 청와대 통일안보 비서관은 네. 대선 끝날 때까지 잠적해서 나타나질 않고 아하. 청와대 안보보좌관을 지낸 분은 자기 모르는 일이라 그러고 한 음. 명도 방어를 제대로 못하다가 네. 그해 집권이 유력시 되던 대선에서 졌지. 그렇죠. NLL. 그리고 지금 또 일어나고 있죠. 같은 일이. 저기 이제 뭐 그냥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구판을 벌려놨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 하던 분 외국 가서 안 나타나지. 국방부 장관 말 없지. 네. 정보가 제일 많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아니 그러면은 저기 누가 방어하는 거죠? 이거 누가 이 문제를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되는 상황. 사실 이제 방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래서 마치 예. 오늘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TF장으로 있는 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에서 중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이제 국방부 합참 방문해가지고 자료를 열람하고 얘기를 뭐 듣고 왔다라고 하면서 5시간을 조사했다는 거 아니야? 네.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국가안보기관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네. 자기들이 자료 가져와라 마라 이러면서 어쨌든 5시간을 조사했는데 또 순한 양처럼 국방부가 끌려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과거에 자기들이 한 그 판단한 내용을 뒤집는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기여를 한 것 같거든요. 자기 네. 부정이죠. 그래서 5시간을 조사하고 A4지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네. 5쌍짜리 중간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내용을 보시면서, 보니까 예, 어떠셨어요? 5시간을 조사했다는데 네. 과거에 했던 얘기에 재판만 있지 새로운 군사 정보에 관한 내용이 한 개도 없어. 스모킹건도 없고. 없다. 근데 오늘 그 여당에서 TF에서 기자간담회 통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보도된 내용은 뭐냐면 네.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네. 그러니까 7시간 동안의 북한 통신 보고 내용 가운데 월북이란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단어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몰이 한 거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어요. 아이 참나.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그 해 9월 22일 날 상황이 가장 초점인데 21일 날 이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이 됐고 네. 22일 날부터 이제 그 저 월북 가능성을 보고 그 수색 범위를 NLL 이남이 아니라 북쪽까지 봐라 해가지고 그 전까지 월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정황은 설마 우리가 공무원이 월북을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태경 의원 말에 반대지. 그러니까 월북으로 단정한 게 아니라 월북 가능성은 제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 예. 그래서 NLL 이남만 받은 거 아닙니까? 수색 범위를. 그리고 저기 얼마 있다가 국방이 열렸을 때 서욱 장관이 저기 월북 가능성은 처음에 고려 안 했다 그러니까 왜 월북 가능성 고려 안 하냐고 호통친 국방위원이 한 명 있어. 네. 그게 누군가요? 하태경 의원이요. 아, 그랬나요? 왜 월북 가능성 고려 안 하냐고 핫탕친 게 지야. 그때 당시에 그 국방위 속기록에 남아 있죠. 예. 그러는데 22일 날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요. 그 실종 이튿날부터 그 저기 하도 이제 주변에서 월북 가능성은 왜 안 보냐 이러니까 사실은 월북 가능성을 추정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네. 당시에 해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거슬러서 올라갔다는 얘기고 네. 또 저기 이것도 해류도 검증을 이후에 2차례나 했던 거 아닙니까? 이 해류도 저 조작했다는 게 하태경 의원 주장이에요. 또 네. 아니 바다 물길을 어떻게 조작해? 바다 물길을 그런데 네. 자 해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고 네. 당시에 어업을 하는 어선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네. 저기 월북했겠냐? 근데 진짜 월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국방부 장관이 야 이거 월북 가능성도 이제 보라고 나중에 지시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을 고려 못해서 문제였던 거지 어떻게 월북몰이를 한 거야?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이분이. 거꾸로 그다음에 월북 가능성 왜 고려 안 하냐고 호통친 지가 또 네. 월북몰이 하고 있다고. 지금 월북몰이는 지가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저기 22일부터 북한 쪽에서 그 상당히 특이한 징후들이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 살아 있는 채로 그 공무원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가지고 해상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포착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22일입니다. 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북한에 가 있네. 이게 안 되는데. 이게 그냥 표류에 쓸 리가 없는데. 네. 이래가지고 그 저기 22일 날 상황을 보면은 저기 신문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날 밤에 네. 정말 끔찍한 일,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 그러니까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군도 실수가 좀 있지. 이렇게 어떤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줄 사실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 긴박한 시간에 저기 이렇게 어떤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대비는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뭐 군이 반성할 점이 있다고도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설마 북에서 발견될 줄이야. 그다음에 이렇게 될 줄이야. 이런 것들은 예상을 못한 거고. 네. 이렇게 그 저 고의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됐겠냐는 거예요. 현직 공무원이란 말이야. 이 양반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건 전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때 당시에 워낙 특이한 상황에서 우선 사태의 진상 파악이 우선인 상황에서 22일 날 그 밤에 끔찍한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국민의힘의 그 오늘 진상조사 TF 발표문을 보면은 네. 총 그 6가지의 네. 그 중간 조사 결과인데 이 중에서 월북에 관한 건 맨 뒤에 5번째 짤막하게 언급하고 네. 어쩐 일인지 월북 조작을 했다 그래놓고 이 중간 조사 결과는 시신 소각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시신이 소각됐다 안 됐다고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뭘 태우는 그 광경이 40분간 목격된 거거든요. 네. 근데 40분간 목격이라 그러면 우리가 화장터에서도 그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화장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바닷물이 있는 데서 40분 만에 완전히 시신 소각이 가능할까?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통신감청 그 특수정보상으로는 뭡니까? 그 저기 부유물을 다 태워버렸다. 연유를 발라 태워라. 그리고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40분 안에 시신까지 다 탔을까? 이런 점들은 지금도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처음에 국방부가 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만행을 규탄한다고까지 했는데 네. 이후에 청와대 NSC 회의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매우 부정확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쪼각쪼각 단편 첩보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종합된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진상은 모르고 있었는데 25일이나 돼서야 북한에서 그 판문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시신 소각을 부정하거든. 시신은 없어졌고 부유물만 태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사실 40분 안에 시신을 다 태우는 게 가능했겠냐는 의문도 들지만 북한 쪽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 북한 쪽의 주장하고 우리 통신 첩보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통신으로 그 확보한 첩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누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갭을 메꾸는 게 이게 다 추가 조사 지시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공동 조사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갭을 정확히 규명을 하라는 주로 이런 지시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소각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저기 북한 측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SI 첩보하고 갭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 중간지대 진실이 있을 거라고 본 거지. 그러면서 이때 NSC에서 토의된 내용 여기엔 국방부 장관도 참여한 겁니다. NSC니까. 네, NSC에 참여한 거예요. 뭐 국방부에 뭐 저기 시신을 소각했다는 걸 번복하라고 지시를 했다 뭘 했다 그러지만 국방부 자신이 참여해서 같이 한 회의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회의에서 그 공동조사, 남북 공동조사, 수색 정보협력, 만행규탄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고 이걸 갖다가 논의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를 한 거라고. 그런데 이 문서가 국방부에 전달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은 NSC에서 시신 소각이라는 거를 번복하라는 그 내용으로 국방부에 공문을 하달에 지시했다 이거거든. 지시했다. 결국 청와대가 그런 지시했기 때문에 청와대 책임 물어야 된다. 근데 공문은 오고 간 적이 없어요. 공문이란 문서 넘버가 있고 지시문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공문이요. 공문은 오고 간 적이 없고 NSC 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하고 이 토의에는 국방부도 들어와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걸 갖다가 저기 앞으로의 대응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어떤 사건에 지금까지 규명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때도 진상 규명 지시는 수도 없이 내려가 추가 조사로. 그리고 종합된 정보 보고가 온 적이 없어. 다 단편 첩보야. 예컨대 뭐 이런 게 감청됐다 몇 문장. 그다음에 불빛이 보였다. 그건 또 나중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단편 첩보, 날 첩보라 그래 이걸. 익힌 게 아니라는 거. 날 첩보. 날 첩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날까지도 시신을 소각했다고 단정하는 그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어 국민의힘까지도. 아니 시신 소각이 맞아요? 맞냐고. 그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그리고 이 여기에서 그 저기 월북이라고 몰아가면서 저 정황을 조작했다는 게 하태경 의원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이 없어 이번 이 TF 결과에는 단지 한 문장이 나와. 나 참 이걸 조사 결과라고 발표를 합니다.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가 뭐냐?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저기 실족을 했으면 슬리퍼를 나란히 벗어놓고 실족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신은 채로 빠지든가 아니면은 무질서하게 벗겨져 있든가 하는데 가지런히 놓여 있고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서 이것도 조작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 어업 지도선에 있는 그 구명조끼를 세 보니까 네. 개수가 다 있더라. 그런데 무슨 그 해수부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가냐 그러는데 여분의 구명조끼가 많어. 많다고. 이건 조작하고 말 것도 가네. 네. 당시에 통신첩보를 통해 다 확인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작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 여기에? 그다음에 부유물을 타고 갔다. 그 부유물 타고 가서 그거 태운 거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등을 봤을 때 이 그때 당시에 해경의 발표 뭐냐면은 실족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가능성을 지워 나가는 거예요. 네. 오커면 면도날이라 그러죠. 이런 하나의 전제를 지워 나가다 보니까 네. 남는 게 이제 그 저기 월복으로 추정된다였거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을 조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저기 하태경 의원의 또다시 동어반복 발표는 네. 이 5장짜리 발표문 중에서 한 문장입니다. 네.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세 가지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습니다. 네. 아니 참네. 그러니까 저기 이게 왜 근거가 아닌지, 그리고 뭘 인정을 안 한다는지 내용이 없어. 그냥 이건 억지로 끼워는 한 문장이에요. 조작은 이런 게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슬리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명조끼 착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유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존재하는 실체, 물리적 실체예요. 그렇죠. 이게 조작이 된 겁니까? 누군가 슬리퍼를 그럼 일부러 갖다 놨나? 조작으로 저 월복으로 꾸미기 위해서 없는 구명조끼 안 입은 걸 입었다 그러나?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일단은 실존하는 팩트란 말이야. 팩트. 그런데 이것이 급조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급조됐다. 이게 무슨 뜻이야? 급조됐다는 게?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이 실체 이거 물건들 이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정황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황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적 증거냐? 사실은 결정적 증거는 SI 첩보 특수 정보예요. 이게 스모킹 건입니다. 그렇겠죠. 야, 이 사실은 이걸 규명하려면 그걸 까야 돼. 총 7시간 분량이에요. 그다음에 영상 사진 정보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에요. 군사 정보들이거든. 네. 이거는 저기 아예 접근조차 못했다는 거지. 하태경 의원은 못 그렇죠. 봤다 이거지. 네. 못 보고 그냥 국방부의 자료들. 부수적으로 얘기한 이 세 가지가 급조된 것이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급조됐다는 것은 급히 조작을 했다는 뜻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 슬리퍼와 저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왜 조작이 된 거예요? 네. 왜 조작이 된 거냐? 그리고 이게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급조가 됐으면 뭐가 급조가 됐으면 그게 저기 그렇게 조작된 게 아니라 존재하는 실체라면 이게 월북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근거는 뭐며? 이게 조사라는 건 그런 걸 조사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주장해요. 국방부 가서 5시간 동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나간 게 없고 계속 시신소각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또 월북몰이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또 시신소각 쪽으로 네. 거의 내용의 거의 전부예요, 전부.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또 한 가지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네. 국방부의 수색 활동의 문제점도 확인을 했다. 사망, 시신, 소각전보다 그 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이 투입되는 총극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 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네.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회, 9회, 6척, 네. 8척이었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때는 이미 사망이 다 확인되고 북한에서도 통지문이 온 시기입니다. 이때까지 10척으로 16척으로 대폭 늘어났다. 네. 아니 이래서 이것이 의미 없는 수색이다. 그다음에 의미 없는 수색 자원에 군 자원을 투입하고 네. 추가 수색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걸 했다 이랬거든. 나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자 시신을 소각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은 유류품이라든가 부유물이라든가 지금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뒤져본 거야. 이게 사실인지. 더 이제
배도 또 추가로 투입하고 하면서 더 꼼꼼하게 살펴봤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 하나라도 건져라. 네. 그런데 이게 왜 의미 없는 수색 작전입니까?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사건 은폐하려고 그랬다고 몰아갈 참이라고. 저기 니들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 수색도 안 했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료를 까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수색을 엄청 많이 했어.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수색했지. 또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이러면 이래서 문제, 저래면 저래서 문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주 그냥 네. 씹어 돌리려고 작정을 한 거지.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런 어떤 그 눈으로 보지 않은 사건에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쌍끌이 여선으로 잠수부 투입하고 해가지고 수색 안 했어? 수색을 그렇죠. 해야 진실에 더 가까운 거야. 근데 그렇죠. 못 찾은 거요. 북한에도 수색을 촉구하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네.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북이 협조를 안 해주는데 우리라도 해야지 그럼 안 해? 트집을 잡을 게 없으니까 결국 국방부 가서 건진 게 이거하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국방부가 네. 이 공무원이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을 인정했대.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인데. 네. 자, 국방부는 22일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난 이후 23일 아침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 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만 알렸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실을 하루 이상 국민에게 은폐했던 것입니다. 네. 네. 자,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네. 23일 아침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을 때도 지시사항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했어요. 네. 이게 지금도 23일 아침에조차도 이 시신 소각 여부라든가 이런 게 국방부에서는 이미 뭐 시신 수습을 불빛을 보고 얘기를 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상 조각조각 들어오는 첩보에는 시신을 소각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정보의 불안전성이 있고 충분히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이라 가지고 계속 추가 확인해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단편 보고 날 첩보 조각조각 맞추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23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까지도 거의 뭐 새벽에도 NSC 회의가 열려가지고 네. 태웠긴 태웠는데 뭘 태웠는 거냐, 사격은 맞는데 이게 실제로 피격한 거냐, 이런 사실관계가 전부 불분명할 때지. 이게 전부 불분명한 거지. 그 상황에. 예, 그리고 NSC가 막 경론을 하는 중에 그것도 뒤늦게. 불빛이 보인다는 첩보가 들어왔다고 새벽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시신이나 부유물을 태우는 불빛인 것처럼 보였지. 네. 그래가지고 이것만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새벽에 국방부 정보본부에 내려간 지시는 추가 첩보를 더 확인해봐라. 그런데 정보본부가 23일 날 아침에 네. 추가 첩보가 없다는 거야. 들어온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시를 이 이야기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라고 대통령 지시가 네. 내려갔어요. 자, 눈으로도 봐도 믿지 못할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때 청와대가 굉장히 혼란에 빠진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23일 날 판문점 네.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매우 민감한 시기인데 네. 이때 이걸 은폐했다는 건데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실종됐다는 거하고 북극쪽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걸 알려주고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를 해라. 네.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은폐라고 붙이고 네. 더 엉터리 얘기는 이겁니다. 북한 해역에서 시신이 발견된 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국방부가 손을 놨다가 네. 이튿날이나 돼서야 판문점 채널로 통지문을 발송했는데 이거 대단히 6시간이나 늦게 발송한 네. 거고 통지문도 그러는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수없이 해명이 된 건데 네. 당시에 군 통신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통신이 안 바로 돼요. 안 됐던 그 상황. 살아있는 채널이 뭐냐면은 네. 판문점에서의 유엔이 관리하는 그 판문점 직통 채널입니다. 네. 이거는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발송할 수 있어. 우리 맘대로 발송하는 게 아니야. 그날 23일 날 발송도 네. 유엔사가 내용 검토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 여기서 시간이 또 지체된다고. 그러면은 남북 통신선이 끊어져 있고 그보다 늦게 판문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유엔사를 통해서 북한에 통지문을 전달한 겁니다. 네. 이건 팩트죠. 이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에 의하면 네. 남북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어떻게 남북 채널이 끊어져서 판문점 채널을 쓴 건데. 그렇죠. 그리고 확성기로 방송도 한다고 구조해달라고 이게 통신을 안 받으니까. 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판문점 채널로 한 건데. 근데 이미 특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노출시키지 않는 채 통지문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통지문 내용이 뭐 있겠어? 실종됐고 여러 가지 어떤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 네. 것 같은데 사실을 알려달아요. 니들이 시신소각했지. 우리 다 알아. 통신에 감청됐어. 이 얘기 할 수 있어? 아니 뭐 그건 못하는 거지. 못하죠, 대놓고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빼고 네. 그다음에 유엔사 검토 받아서 했다는 게 왜 거짓말이냐 이거지. 근데 뭘 문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데 무엇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 이 발표문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네. 뭘 조사를 했다는데. 내용이 없다. 조사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없고 수색 활동했다고 문제 삼고. 그러니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갔다가 네. 어쩌게 했다가 어허. 그래서 이 시신 소각 문제가 또 번복이 됐다. 이걸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이 동원됐다 그러는데 그 비서관이 페북에 썼잖아요. 네. 그런 적 없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자기 말을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해수부 해경에 누가 수사하기도 전에 청와대로부터 월북이라고 하라고 했다고 찾아왔다는 건데 네. 그 사람 누굽니까 도대체? 며칠 날 찾아왔습니까 하태경 의원실에? 네. 그리고 말한 내용이 뭡니까? 양심 선언했다는데 우리 양심 선언문 본 적 있냐고? 없어. 전한 내용이죠. 그 정체불명의 그 공무원 누구야? 그 해경의 그 요원이 누구냐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라면 네. 그 공무원 영웅 만들고도 남았을 거 아니야. 무서울 게 없잖아. 그때는 문재인 정부니까 몰래 찾아왔다 손치더라도 네.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공개 못해? 훈장 주고 표창장 줘야지. 오히려 진실을 이제 밝히는데 그럼. 큰 일조를 했으니까. 오늘 해경의 수뇌부가 이 사건 책임지고 줄줄이 사표를 냈는데 그렇습니다. 해경청장부터 네. 무더기로 그렇게 되는데 그 숨어 있는 그 영웅은 왜 아직까지 정체를 안 밝혀? 그리고 하태경 의원실에 찾아올 때 미안하지만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주민등록증 맡기고 가야 되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왔다가는 흔적 남기는데 양심 선언 할 데가 없어. 의원실 와서 다 드러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도대체 사리가 안 맞는 거야. 앞뒤에 기승전결이 안 맞고 네. 팩트가 없잖아. 팩트가 이런 엉터리 발표문을 갖고 이게 공당의 그것도 집권 여당의 그 발표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해경하고 국방부 쫓아가 윽박지르고 조사를 한 결과라는 거야 이게. 이게. 자, 그래요. 이 하나하나 다 빨간 펜을 들고 다 지적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풀이해 주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TF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 기록물도 살펴보고 이 당시에 정말 월북몰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이번에도 발표에서는 월북몰이가 있었다. 월북이란 단어가 한 번밖에 없어서 한 문장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되고 그 전후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결국 이거는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라고 얘기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했다는 걸로 몰고 갔던 게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다.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책임져야 되는데 네. 자 지금 SI 첩보는 하태경 의원이 못 봤어요. 그렇죠. 못 보고 이제 국방부 자료 그다음에 확인한 것들. 우리가 월북 가능성도 검토해라. 뭐 그리고 월북이다 뭐 이런 추정이 나오고 했다는 건 말입니다. 네. 제가 월북했다고 여기서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논리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용어가 많았어요. 월북, 월선, 뭐 그 저기 그 북한식 용어로 하면 이게 월북이라고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뭐 귀순이라 그래야 돼? 뭐 투항이라 그래야 돼? 별의별 게 많았고 당시엔 정리된 용어도 없었을 때. 네. 굳이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만을 특정해서 월북이 아니다. 이게 그 이 SI 첩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월북이라고 봤던 근거는 뭐냐면은 네. 저 북한군끼리의 교신 내용을 본 거라고. 그렇죠. 사실은 그걸 이제 감청한 거겠죠.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이름, 신상, 네. 또 외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사 이런 게 상세히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의 기승전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해석이 월북이라고 보는 거지. 우리 해석이 월북인 거지. 네. 거기에 북한이 자기네가 월북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짜게 가지고 단편적으로 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방식들. 네. 그리고 저기 그 발견된 직후에는 왜 월북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 후에 나왔냐? 신문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월북이라는 거는. 네. 북한 군인들끼리. 그러면은 저기 이 외에도 저 상세하게 진술을 한 정황들이 그 특수정보에 자세히 나오고. 네. 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월북이라는 용어는 애시당초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정황도 아니었는데 이걸 갖다가 조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걸 갖다 조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만일에 월성, 귀순, 투항 그밖에 북한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비슷한 용어들이 나왔을 땐 그건 인정 안 할 겁니까? 그다음에 좀 SI 이제 그 정보를 보면 어떤 얘기 들을지 모르니까. 하태경 의원의 예전 주장은 뭐냐면 네. SI 첩보로 월북으로 그걸 판단했다는 건데 해석을 이렇게 했다. 그 SI의 해수부 공무원이 한 얘기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걸 수도 있다. 네,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불과 어제까지도 그랬었나요? 그렇게 SI엔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오늘은 또 그 얘기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특수 정보를 못 받기 때문에 지도 모르는 거야. 지도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초점이 흐리고 바뀌어진다고.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단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말이 더 이상해. 네 말이. 네 말이 더 이상하다고. 무슨 단서인데 그게. 단서는 특수정보요.